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115페이지 가신 다음에 24번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채무자가 여러 건자들 중에서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 관련해 가지고 밑줄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금물을 양도하는 행위는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쭉 빼신 다음에 뭐라고? 그렇죠. 대물변제라고 메모하시면 되죠. 대물변제.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행위 같은 경우도 사회행위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끝에 보시면 사회행위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신 다음에 25번 지문 가볼 텐데요. 법무사 기출된 지문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특정 채권자 정한테 양도를 했다 해서 25번 지문 가볼까요? 을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채무자이고요. 채무자인데 이제 을 같은 경우가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X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제 이 채권을 많은 채권자들 중에서도 정이라고 하는 특정 채권자에게 방금 봤던 거죠. 채권을 양도를 했다. 양도를 이렇게 했다까지 양도했다. 근데 그 뒤에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해서 이제 사회 행위가 인정돼 가지고 계속 취소 판결이 됐으나 밑줄 정의 X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등에 대해서 받았던 지위를 둔 상태였다.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원고 A 같은 경우가 요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해서 이제 사회 행위물 이유로 취소를 구했어요. 사회 행위물 이유로 취소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 같은 경우가 지금 봤다시피 사회행위 취소와 무관하게 요 X 채권 자체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압류를 하고 추식 명령을 미리 이렇게 이제 받아둔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정 같은 경우는 크게 법적 지위가 몇 개 있겠습니까? 그렇죠. 추심 채권자라고 하는 법적 지위도 하나 있을 것이고 채권 양도에서의 수의자의 지위, 사회행위에서의 수의자의 지위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른바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해서 사회행위물 이유로 취소를 해버리면 더 이상 수의자의 지위 같은 경우는 정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해서 취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한테 뭐는 있다? 그렇죠. 추심 채권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정이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배당 절차에 참가해가지고 정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 계약에서의 양수인의 지위 같은 경우는 주장할 수가 없겠지만 압류 추심 같은 경우는요 정이 주장할 수 있다까지 2개를 비교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문 제일 위에 가신 다음에 채권 양도의 1번이라고 하시고 1번 하시고 쭉 빼가지고 양수인 또는 수익자의 지위죠. 양수인 또는 수익자의 지위 하고 한 줄 밑에 중간에 보시면 채권에 대하여에 2번 하신 다음에 채권 압류 등등등을 한 지위 이 2가지는요 별개의 지위이기 때문에 제일 끝줄에 수의자의 지위는요 들어갈 수 없겠지만 압류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5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를 분리해서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만 보지 마시고 사례도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지문을 가시면요. 애금주 명의 신탁 계약이 이제 사회행위를 해가지고 취소가 될 경우에 한번 끊으신 다음에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같은 경우는 명의인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양도 통지할 것을 명함으로 주신다까지 쭉 읽어두신 다음에 봅시다. 예를 들면 갑 같은 경우가 채권자이고요. 갑이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을 같은 경우가 채무자입니다. 을이 채무자인데 을이 빚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현금을 좀 벌게 된 겁니다. 그리고 A 은행이 있다. A 은행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을 같은 경우가 이제 우연찮게 번 돈이 있었을 때 을이 자기 이름으로서 이제 예금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버리면요 바로 갑 같은 경우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을 같은 경우가 병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 예금주 명의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을 하고 이해되시죠?
병명의로서 기타 튼 다음에 병명의로서 이렇게 입금을 이렇게 시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입금했던 걸 한번 다시 보게 되면요, 많이 배웠지만 이 상태에서 돈을 낸 출연자의 경우에는 을인 것이고, 그렇죠? 명의 같은 경우는요, 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병이 되는 경우겠죠. 자, 이렇게 예금 계약에서 여러분들 복습입니다. 예금 계약에서 출연자하고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는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원칙이 뭐다? 그렇죠. A은행한테는 병 같은 경우가 예금 채권이 있다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해서 병 같은 경우가 예금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 같은 경우가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신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원상회복입니다. 회복 어떻게 한다고요? 방금 봤죠? 병이 A한테 가지고 있었던 1번 예금 채권을 다시 병에서 을로 양도를 하고, 그렇죠, 을로 양도를 하고, 두 번째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제 사후공조가 똑같이 적용되겠죠. 따라서 병이 A한테 통지까지 한다 해서 병이 A은행한테 채권 양도에 대해서 통지하는 방식으로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가 채권 자체에 대해서 양도 넘겨주고 채권 양도 통지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6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예금 채권을 출연자, 도리예요. 을이죠. 을한테 양도하고 양도 통지할 것을 때문에 26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지문 가보시면요, 일단 판결 요지만 아시면 되는데 조금만 이해를 해볼게요. 자, 채무자 병의 정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A의 가압류가 있고 난 뒤에 그 채권이 갑한테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채권자 B의 가압류 등이 있자까지만 읽어두신 다음에 27번 지문을 봅시다. 지문이 이제 병하고 A 갑이죠. 예, 그렇죠. 자, 보시면요, 병이 이제 X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 순서를 보시면 먼저 A가 이 채권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를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병이 이제 사회행위로서 갑이라고 하는 자에게 사회행위로서 이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채권을 이렇게 양도를 했다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 양도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했겠죠. 취소를 했다. 이게 2번이겠죠. 했을 경우에 요 취소의 효력이 사회행위 이전부터 가압류했던 A한테 효력이 미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채권자 취소권 행사했을 때 효력은요, 원피고 사유에 미치는 것이다. A 같은 경우는 원피고 안에 포함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행위가 있기 전부터 가압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하고 갑 사이의 양도행위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A한테는 미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요, 그 사실관계 갖고 낼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판결 요지 부분 가지고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키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요지 부분 가시면요, 볼드 부분, 채권 양도의 행위가 사회행위가 인정돼가지고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는 이제 밑줄 사회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한 A에게는요 미치지 아니한다. 그 부분에 잘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바꿔서 이제 틀린 지문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 문구를 잘 기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질문 가시면요,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사회행위로서 예를 들면 병한테 양도하는 행위 있는데 양도할 때 X, Y, Z 건물 3개를 양도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각 같은 경우가 그 양도 행위에 대해서 사회계임을 주장해가지고 취소를 구할 때 반드시 X, Y, Z 전부 다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까? 즉 뒤집어가지고 일부 취소는 못합니까? 그렇게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문을 보시면 제일 끝에 각 같은 경우가 그 중에 일부 목적물만 취소가 또 허용된다기 때문에 28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지문을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29번 지문 법행 기출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29번 지문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자,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행위인가 아닌가, 사회행위의 판단이죠.
사의 행위 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시점하고요. 두 번째, 나중에 사의 행위에 해당해가지고 원고가 취소 판결 확정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데 원칙으로서 원물 반환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반환 청구를 한다. 가액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이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사의 행위의 목적물이 X 건물이나 토지였던 경우에는 그 가액 반환 청구하거나 또는 사의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X 건물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사의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정을 할 때는요, 어느 시점을 두고 그 X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회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당시죠. 채무자의 처분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회행위성이 다 인정돼가지고 취소가 돼가지고 원상회복할 때 가액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의 그 목적물에 남아있는 일반 채권자들의 몫에 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가액 반환 청구를 할 때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산정을 할 때는요. 그렇죠. 처분행위 당시, 즉 예를 들면 채무자의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X 토지를 증여할 당시가 아니라 이른바 현재의 개념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놓고 한 번 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29번 질문 보시면 제일 끝에 보시면 두 줄의 끝에 가액 반환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이 29번 질문 같은 경우는 사회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액 반환 범위에 대한 결정에 대한 판례다까지 먼저 딱 밑줄 그으시고 해서 각 X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액 에 대해서는요, 밑줄 사회행위인 매매계약 당시 아니죠.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언제라고요? 그렇죠. 이때 사실심 당시인 것이기 때문에 29번 질문은 틀린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체크 안 하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잘 기억하신 다음에 별표 쳐가지고 만점 방지용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질문 가시면요, 빨간 펜 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제일 첫 줄에 보시면요, 키 포인트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까지 밑줄 그으시죠.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라고 밑줄 그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가지고 VS 비교 표시를 하신 다음에 채무자가 적으세요.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사안이고요. 비교할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라고 메모를 하신 다음에 시험 문제 풀 때 그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섞어내니까요. 그 두 가지를 딱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30번 질문이죠. 30번 질문. 먼저 지문에 있는 거. 그래서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담보권 설정을 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어떤 사안이냐면요. 갑이 원고인데 그냥 채권자가 항상 아니에요. 갑 같은 경우가 이미 가압류를 먼저 해둔 채권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을이 채무자이고요. 을이 채무자이고 이제 을 소유의 X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유일한 게 있는데 이미 등기부에 1번 해가지고 갑이 가압류 기입 등기를 이렇게 맞춰둔 상태였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이 자,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2번 해가지고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 요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담보권 설정을 해준 이유가 자기의 채무가 아니고 제3자의 채무, 자기 친구였던 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 X 토지에 대고 병한테 이제 담보권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요, 병은 A의 채권자라고 하면 쉽게 이해되시죠? 을이 아니고, 을 같은 경우는요, 병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 채무가 아니고 타인의 채무를 위해서 물적 담보였기 때문에 이른바 이렇게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갑이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담보권 설정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그리고 원상회복으로서 병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 지문에 있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이해되죠? 자, 해놓고 편의상, 자, 예를 들면 갑도 을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5억. 그 다음에 X요 토지 같은 경우는 7억. 그 다음에 병도 채권이 있는 게 총 5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봅시다. 근데 병이 을 말고요, A에 대해서 채권이 5억이다 라고 했을 때에, 자, 사행이 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요, 그 문제가 된 행위가 있기 전과 있고 난 뒤를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고 병 명의로 담보권 설정 등기를 하기 전과, 이해되죠? 을하고 병 사이에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고 병 명의로 담보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난 후를 비교했을 때에 갑의 법적 지위가 불리해지면요, 그러면 사회행위 때문에 갑이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 같은 경우가 불리해지는 게 전혀 없으면요, 그러면 취소 못 하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을하고 병 사이에서 병 명의의 계약과 담보권 설정 등기를 하기 전에 X 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7억 정도의 대금이 나왔다면 갑이, 여러분들, 갑이 배당받는 돈은 얼마예요? 아무도 없으면, 이거 빼고 아무도 없으면, 그렇죠, 5억 전부 다에 대해서 갑이 배당을 받게 되겠죠. 자, 병 같은 경우는 배당받을 돈이 얼마예요? 예, 한 푼도 없죠. 왜요? 그렇죠, 병한테 담보권 설정 등기도 안 했다면 병 같은 경우는 을한테 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A에 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한테는 채권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 소유의 X 토지가 경매가 되었을 때 병 같은 경우는 끼어들 리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을하고 병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고 병 명의로 담보권 설정 등기가 된 이 상태에서 X 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똑같이 7억이 이렇게 나왔다면 갑하고 병이 배당받는 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확인만 하시면 아주 쉬운 논의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일로 올게요, 여러분들. 자, 선순위 갑이 가압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갑상대해 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 갑이 가압류하고 그 뒤에 병이 들어왔을 경우는요, 갑과 병 둘 다 5억씩이니까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갑이 3억 5천, 병이 3억 5천만 원씩 배당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있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전의 경우는 갑이 받는 돈이 5억이었는데 있고 난 뒤 같은 경우는요, 갑이 3억 5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갑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이 됐죠. 따라서 이 경우는요, 결국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회행위에 해당한다까지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잠깐 이제 일로 올게요, 여러분. 저 좀 먼데. 자, 말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말고 채무자 자신의 채무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했다. 똑같이 갑이 이제 가압류한자이고 을이 채무자이고 또 병이 담보권자인데, 요상 같은 경우는 을 같은 경우가 사안의 경우와 달리 을에게 돈을 빌려준 을의 채권자이고 전부 다 5억이고 을 소유 X 토지에 보니까 1번 해가지고 갑이 가압류를 했고 2번 해가지고 병이 똑같이 장권 취득했고 갑, 병 둘 다 5억씩이고 X 토지가 또 7억이었다라고 해봅시다. 똑같이 여러분들, 자, 을하고 병 사이에서 담보권 설정 계약 등을 하기 전과 하고 병 명의로 등기를 하고 난 뒤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 하기 전에 X 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7억이 나왔을 때에
갑하고 병의 배당 금액을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자,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앞의 경우와 달리 병이 을한테 뭐 있다?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서 갑하고 병이 있었을 때 갑 같은 경우는요, 단순 가압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에게는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순위 병 같은 경우는요, 갑 상대가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자가 가압류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하고 병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억 나왔을 때 각각 5억씩이니까 3억 5천만 원씩 이렇게 똑같이 배당이 이루어져요. 근데 을하고 병 사이에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고 병 명의로 담보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또 7억을 봅시다. 자, 아까 봤지만 병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선순위 가압류 건자인 갑 상대해가지고 법률상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또 갑하고 병이 동등한 지위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자기 채무를 위해서 병한테 담보권 설정을 했고 갑 같은 경우가 가압류를 미리 한 상태라면 이 경우도 갑이 3억 5천이고 이 경우에 병도 3억 5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을하고 병 사이에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고 병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에 갑의 법적 지위가 불리해지는 게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 채무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요, 갑 같은 경우가 가압류를 미리 했다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담보권 설정 계약은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의행위로 보지 않는 게 판례의 입장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이거 다 떠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했으면 반드시 복습을 할 때 가압류를 갑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병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딴 걸 보는 게 아니고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을이 자기의 채권자에게 담보권 줬을 경우에는 사행위가 아닌 것이고, 일로 올게요. 자기 채무 말고 제3자 채무를 위해서 담보를 섰을 경우는요, 맞다.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지문을 가보시면 제3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 끝에 보시면 사의행위의 성립이 이루어진다가 맞는 지문이고, 맞죠? 그 위에 vs 했던 거,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요, 샤프로 원칙적으로 사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메모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1번 지문을 가봅시다. 요것도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 제 끝에 보시면 정리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거 전부 다 다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이니까 한 번 더 캐치하신 다음에 딱 4개니까 시험 문제에서 한 방에 물어보기 참 좋죠. 자, 31번 지문 가시면 갑조합이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가 을 상대해가지고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했으며 법원 같은 경우가 기망을 이유로써 취소권 행사에 대해서 인정해가지고 매매 대금 을 갑한테 주라 라고 판결 선고했는데, 빨간펜으로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판결 선고되기 전에 을이 병에게 을 소유의 유일한 X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을 해 주었다 해가지고요. 보세요.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 이렇게 있죠. 을이 을 소유의 유일한 X 토지에 대해서 병한테 저당권을 이렇게 먼저 설정한 게 이게 1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두 번째 판결이 확정이 됐죠. 판결이 선고가 됐다. 그럼 보세요. 이제 갑 같은 경우가 승소했는데 을한테 741조 등에 근거해가지고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니까 을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제 을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X 토지에 대해서 병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을하고 병사 여러분들 X 토지에 대해서 병 명의로 담보권 등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을지가 패소를 해도,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 있는 병한테 먼저 돈을 주기 위해서, 즉 갑한테 돈을 안 뺏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이 이제 펜 바꿀게요. 갑이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 담보권 설정 계약에 대해서 사의행위를 이유로
사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요건 1번 보시면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할 것. 피보전 채권의 존재죠. 채권이 존재할 것에서 피보전 채권의 경우에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기를 먼저 보시면요. 원칙은 피보전 채권이 을하고 병 사이에서의 문제가 된 사의 행위보다 먼저 성립하고 있었을 때 가능하다.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원칙으로 가는 경우는요. 그렇죠. 성립 선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갑이 승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판례는요. 예외적으로 이른바 기존 고개 달 해서 기초존재 관계가 존재했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이 되면 실제 가까운 장래에 실제 그 권리가 발생됐을 경우는요. 예외를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여러분들 이 사안 같은 경우가 요 예외에 이 사안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을 때 갑이 승소하냐 패소하냐는요. 50대 50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뭐가 없다? 그렇죠. 고도의 개연성이 부정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외도 아니고 원칙도 포함될 수가 없으니 결국 뭐예요? 갑 같은 경우는 선고했을 때 갑이 승소를 할 수가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지문 제일 끝에 가시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그 제일 끝에 보시면 정리 박스 있잖아요. 그 중에 1번 체크하시는 총 이제 4가지의 판례 중에서 그 구상보증인 같은 경우가 눈치 빠르게 자기 아버지에게 엑스토지, 그러니까 주채무자 보증인들이 싹 망한 상태에서 구상보증인이 눈치 빠르게 자기의 엑스토지를 자기 아버지한테 증여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단 한 번도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본 적이 없다까지 있으니까 1번에 체크하시고 분리하시고 2, 3, 4 3개 묶어가지고요. 함께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올 겁니다. 꼭 체크해가지고 1번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넘기신 다음에 3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민법 제406조 제2항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 끝에 보시면 부양청권이 성립한 시기부터가 아니고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제척기간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복습할 때 406조 제2항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34번도 좀 어렵고 좀 중요한 판례인데 이게 판례가 변경된 거죠. 여러분들은 뭐 민소법 공부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믿어요. 자, 먼저 한번 문제를 봅시다. 채무자 을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사의 행위인 매매 예약이 이루어져서 수익자 병미로로서 가등기를 했다 해서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인데 을 소유의 유일한 X라고 하는 이렇게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1번 해가지고 병명의로 청권 보존 가등기가 이렇게 이제 경료가 된 상태였다. 자, 그 뒤에 이제 정액의 매매에 근거해가지고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했다 해서 병이 이전 등기 청권을 누구에게 정한테 양도를 하고 정한테 가등기 넘겼다. 그러니까 부기등기 형식이니까 1-1 해가지고 정명의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되었다. 그 뒤에 정 같은 경우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했다. 이때 정이 이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마저 실행을 했다. 이때 그 뒤에 하나씩 끊어 읽을게요. 첫 번째 끊어 읽을 거,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 병 같은 경우는 말소 소송의 될 수 없고 한번 끊으신 다음에 일단 1번 하죠. 1번.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이 사안에서 만약에 을이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요 병명의의 가등기나 담보권 설정 등등등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싶다면 을이 누구에게 해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소법에서 이행의 소의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원고의 청구 자체에 의해서 적격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등기 말소 청구의 경우만큼은 이런 사안의 경우에 자, 병이 양도인이고 그다음에 정이 양수인이었을 때 누구에게 병의 경우는 피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 병한테 소를 제기하면 각하 나가는 것이고 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을 때만 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 이때 여러분들 을 같은 경우가 이제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정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할 때 부기등기예요, 주등기예요? 주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에게 주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별도의 사유도 없는데 을이 정상대해가지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뭐가 없다? 어차피 주등기에 대해서 말소가 이루어지면 직권 말소가 이루어질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됐죠? 하니까 종래 판례의 경우 2번 종래 판례의 경우에는 요 1번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뒤입니다. 자, 병 같은 경우는 본등기의 명의인 또 아니기 때문에 가해 배상 의무도 지지 아니하므로 갑은 병상대해가지고 취소 및 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2번입니다. 종전 판례의 경우는요. 이 법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 갑은 처음부터 병한테는 소를 제기할 수 이러시죠. 갑은 병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소를 제기할 수 없잖냐.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종전 판례 같은 경우는 갑이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의행위를 이유로 취소 청구 따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게 종전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비판이 상당히 많았죠.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병 같은 경우가 취소 청구를 하고 원상 회복 중에서 원물발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 배상 청구하는 경우는요. 굳이 병 같은 경우를 상대방으로 안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자 가등기 양도인 병 같은 경우에도 갑이 병 상대해 가지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상 회복은요. 그렇죠. 가액 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다고 판례가 변경되게 된 겁니다. 강사야 이상한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병이 정한테 사회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를 양도를 하고 양도에 대해서 외부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정명의로 부기등기나 또는 뭐 이전 등기 따위를 하게 되면 원래 병한테 인정되었던 수익자의 지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이 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증여를 하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병이 악이었다. 병이 한 번 더 정한테 X 토지를 증여하고 또 정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다. 병은 뭐예요? 수익자. 이런 경우에 수익자 병이 악이인 경우는요. 갑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다음에 승소한 다음에 그 X 토지에 대한 가액 반환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병이 정한테 권리 양도했다 하더라도 병한테 원래 인정되었던 수익자라고 하는 지위가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잘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끝에 보시면요 갑은 병 상대해 가지고 수익자 병에게 취소를 구한 다음에 가액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가신 다음에 1번 지문 가보시면요. 빨리 좀 더 볼게요.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 취재로서 공동 면책했을 경우는 출제 1번 하시고요. 공동 면책에 2번 하신 다음에 자, 연대 채무자, 공동 보증인 간 등등등의 여러분들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요. 요건이 뭐예요? 자기가 출제한 사실이 필요하고 자기의 출제에 근거해가지고 공동 면책이 된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번, 2번 먼저 표시를 하신 다음에 자 1번 출제와 관련해가지고 연대 채무의 경우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출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크게 세 가지다. 연대 채무의 경우는 통설 판례가 일치해가지고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출제가 필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비교할 게 뭐였습니까?
부진정하고 공동보증인 간 해서 먼저 옆 페이지 가시면 3번 지문에 별표 큰 거 치신 다음에 연대 채무자 중 갑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 채무자을 상대해 가지고 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출제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게 통설 판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이 3번 지문 앞에 연대 부분을 쭉 빼가지고 또 VS 표시하신 다음에 자기 부담 부분 초과 또는 이상을 출제할 경우는요, 1번 부진정 연대 채무, 2번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민법 제448조까지 메모해가지고 연대 끊고 부진정 공동보증인 간 그 두 가지가 잘 나오니까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시 1번 지문 오시면요. 다른 채무자 을에게 그 부담 부분만큼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부담 부분은요,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갑과 을과 병이 있는데 별도의 합의한 게 없으면요, 그렇죠, 균등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주채무가 9천인 경우는요 3천, 3천씩 내부 부담이 있는 거다. 그럼 제 끝에 균등이니까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만 딱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자, 2번 또 판결 요지 제일 끝에 보시면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1번 하시고요. 그 2번 지문 제일 끝에 한 줄 위에 끝에 있죠.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1번 하시고요. 좀 제일 끝에 그 다음에 공동 부분에 2번 하시고 1번, 2번 순서를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자, 갑이 채권자인데요. 갑이 채권자이고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이 A, B 같은 경우가 연대 채무자인 사안이었습니다. 연대 채무자인 사안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A 같은 경우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 3억만큼의 채무가 있었고 B 같은 경우는 2억 9천만 원까지의 채무가 있었어요. 이해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A한테 먼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갑이 승소를 한 다음에 1번 갑이 A 소유의 집에 대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이해되죠? 그 집행에서 예를 들면 갑 같은 경우가 2억 9천만 원을 먼저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했다. 3억 전부 다가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2억 9천 회수하고 나니까 더 이상 A는 개털이니까 가진 게 전혀 없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갑이 이제 B를 상대해가지고 갑이 B에게 2번이에요. 야, 1천만 원 지급해라.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이렇게 제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B, 3번 B가 뭐라고 한 걸 하냐면, 야, 연대 채무의 경우는 변제에 뭐가 있다? 변제에 절대효가 있다. 효가 있다. 그러니까 갑 네가 A한테 2억 9천 회수한 게 결국 A가 갑한테 변제한 거 아니냐. 그럼 2억 9천 같은 경우는요, 절대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는 빵원이다. 한 푼도 줄 게 없다. 라고 B가 항변한 거예요. 요 B의 항변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판례의 핵심이 없다. 왜요?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A가 3억이 있고 B가 있었을 경우는요, 2억 9천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 순서가 되냐면 단독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당이 이루어지고 남는 부분이 있었을 때 공동 부분에 대해서 충당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 거예요. 그럼 결국 A가 갑한테 여러분들 2억 9천 갚았을 경우에는 그림 볼까요? 좀 어려웠을 텐데 이게 A가 3억이고 B가 이제 조금 밑에 요만큼 2억 9천이었을 경우에 요렇게 까고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단독 부분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온다. 남는 게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이것도 1,000만 원 남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따라서 B 같은 경우는요, 갑한테 1,000만 원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가지고요, 결국 갑이 승소를 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문제 못 나오는 다시 한번 일 끝에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단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당을 하고 남는 게 있었을 때 공동 부분에 대해서 충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4번하고 5번 두 개 묶으신 다음에 결론만까지만 메모하신 다음에 결론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문제 풀어오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